저는 예전에 이 살이 막 찌기 시작할 때부터 겪었던 현상이 있는데요. 평소엔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 한번 아침을 먹어도 금방 허기를 느끼고 이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나른함과 피로감까지 느끼게 되고, 결국 점심 식사 때 과식하거나 오후에 간식을 찾게 되는 그런 이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려 보고자 하거든요. 혹시 내가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 다이어트에 가장 큰 적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식단에서 제외해야 할 음식 몇 가지를 그 이유와 함께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것들만 먼저 끊어내도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3주 만에 7kg를 감량할 때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끊었고요. 방심하고 다시 7kg가 찔 때도 이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끊고 나니까 한 일주일 만에 3kg가 빠졌는데 살만 빠진 느낌이 아니라 배도 좀 들어가고 몸이 많이 가벼워지거든요.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작별을 고해야 할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액상과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 쉽게 접하지만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먼저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음료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당연하고요. 과일 주스도 성분 함유를 보시면 콜라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또 달콤한 커피, 그리고 차 종류에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죠. 이런 음료들은 마실 때는 청량감을 주고 에너지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이어트의 큰 함정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포만감은 전혀 주지 못하면서 칼로리만 높이고 혈당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안 찔래 앉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거든요. 이 액상과당을 섭취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면서 이 인슐린은 쓰고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몸에 차곡차곡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과도한 당을 섭취할 때, 특히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비만과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하루에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한두 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나 높고 체중 증가 위험도 크다는 결과가 나왔죠. 따라서 물이나 탄산수, 당이 첨가되지 않은 차나 커피를 드실 때도 아메리카노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두 번째로 끊어야 했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흰쌀밥, 흰빵, 파스타, 국수 등이 대표적이죠. 이 탄수화물 자체는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은 다릅니다. 저도 살을 빼기 시작할 때 한 일주일 동안은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다고 하신다면 다이어트 시작할 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이 정제 과정에서 곡물의 껍질과 씨눈에 풍부했던 식이섬유나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흰 쌀밥이나 흰 빵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식이섬유가 부족한 탄수화물은 신기하게도 소화 흡수는 또 매우 빨라서 혈당을 또 급격하게 올리죠. 이는 액상과당과 마찬가지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 축적을 유발하고, 그리고 허기를 금방 느끼게 만들어서 과식을 유도하기도 해요. 조금 오래됐지만 2010년도에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정제된 곡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통곡물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복부지방, 특히 내장지방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내장지방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또 흰빵 대신에 통밀빵을 추천드리고, 다이어트 식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일반 파스타 대신에도 통밀 파스타를 또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공식품입니다. 저는 과자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밥 안 먹고 과자를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었겠죠.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라면, 유제품, 소세지, 햄, 베이컨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식품들에는 특히 맛이나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설탕이나 나트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각종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영양가는 낮고 칼로리만 높은 빈칼로리 식품인 셈이죠. 특히
특히 가공식품은 이 뇌에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단짠단짠의 유혹에 빠져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경험 다들 아시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비가공식품을 섭취한 그룹보다 하루 평균 500칼로리 이상 더 섭취했고 2주 만에 체중이 평균 1kg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는 가공식품이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고 과식을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죠. 신선한 채소, 과일, 살코기, 생선 등 자연 식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런 음식들을 갑자기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가끔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게 하나의 또 낙이기도 한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가끔 먹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으로 이들을 꼽는 이유는 이 음식들이 우리 식단에서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요. 무의식적으로 자주 섭취하게 되고 중독성이 또 있기 때문에 양 조절도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음식들은 혈당과 호르몬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식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에 의지를 다지고 효과를 빠르게 보고 싶다면 이 세 가지부터 확실히 줄이거나 끊어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죠. 그럼 이 음식들을 피하는 대신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대안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달콤한 음료 대신에는 물을 기본으로 하되 레몬이나 라임 조각을 띄운 탄산수도 좋고요. 이건 저 집에서도 정말 즐겨 먹어요. 그리고 허브티, 아메리카노 등을 즐겨보세요. 정치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한 통곡물, 현미, 귀리, 키노아 같은 음식들이나 콩류, 감자,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다고 하면 다이어트에 제법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과자가 생각날 때는 신선한 과일, 견과류 한 줌, 플레인 요거트, 채소 스틱 같은 오이 같은 거를 간식으로 활용하면 좋거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점차 입맛이 변하고 건강한 식단에 적응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먹었던 몸에 좋지 않았던 음식들을 입에 댔을 때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급한 세 가지를 제가 꼽았는데 액상과당 음료,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를 무시할 건 아니지만 칼로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칼로리의 의미보다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인슐린 민감성을 올리고요. 불필요한 식욕과 중독적인 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우도록 돕는 첫걸음인 거죠. 이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kg를 뺐다가 다시 7kg가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건 요요라기보다는 단거리 경주인 것처럼 생각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갔다가 그 식습관에서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걸 저도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개선하니까 배가 많이 들어가고 체중도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오늘 당장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끊지는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아주 좋아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분명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와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운동할 때 또 도움되는 음식이 단백질인데요. 이걸 좀 간편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놨으니까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